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그동안 배운 것을 조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면서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자, 중간 발효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서 중간 발효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손상된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하고 유연성을 회복시키고 정형 과정에서의 밀어펴기를 쉽게 하기 위함이고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죽을 하나의 표피로 만든다라는 것은 둥글리게 할 때를 말합니다. 중간 발효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우리가 반죽의 유연성을 부여해서 성형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오버헤드 프루퍼는 어떤 공정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이거는 오버헤드 프루퍼는 중간 발효를 목적으로 대량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머리 위에 설치한 중간 발효기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 발효라고 생각을 꼭 하시고요. 발효가 지나친 반죽으로 빵을 구웠을 때의 제품 특성이 아닌 것. 제품의 조직이 고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과발효되면 신냄새가 강하고 껍질색이 옅고 조직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수록한 문제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로서 일부러 더 제가 수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빵에 있어 2차 발효실이 습도가 너무 높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점은 이것은 아직 2차 발효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자, 발효실의 습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의 윗면이 납작해지고 껍질에 수포가 생긴다라는 건 물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껍질이 질겨지면서 껍질에 반점이나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포가 생성되고 질긴 껍질이 될 수 있어서 습도도 적정하게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자, 이제 2차 발효. 2차 발효는 보통 발효실에다가 숙성을 시키는데요. 외형과 식감을 이제 훨씬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인데 부피가 70에서 80%까지 부풀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발효의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 최종 단계입니다. 목적도 중요하다 그랬죠? 목적은 가스배기가 된 반죽을 다시 그물구조로 부풀리고 방향성 물질을 생산하고 신장성 증가와 오븐 팽창이 잘 일어나도록 하면서 반죽 온도의 상승에 따라 이스트와 효소가 활성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외형과 식감을 하고 2차 발효가 덜 됐을 때는 빵이 딱딱해서 맛이 없겠죠. 그리고 또 부피 또한 2차 발효가 충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작아서 볼품이 없습니다. 제품에 따른 발효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잘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우려고만 막무가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내가 지금 튀기려고 그래. 내가 바삭한 식감의 빵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거의 저온 저습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촉촉한 빵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고온 고습이겠죠. 그래서 고온 고습은 식빵과 단가자빵, 낱개빵을 말하는 거고요. 도너츠는 튀겨야 되니까 건조 발효. 그 다음에 저온 저습 발효는 우리 크로와상 바삭한 식감에 먹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시간은 이건 역시 발효실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될 테고 발효실 온도가 또 너무 높아요. 그러면 조직은 곱지만 속이 밀집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또 습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마른 껍질이 형성돼서 색이 좋지 않고 갈라질 수 있고요. 습도가 또 너무 높으면 이제 기포 형성이나 거친 껍질 형성이 되고 질긴 껍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어린 반죽은 발효가 덜 된 거니까 부피가 작겠죠? 그리고 균열이 일어나거나 속도 조밀하고 껍질색은 짙고 붉은기가 약간 생깁니다. 지친 반죽은 발효가 과다해서 과발효가 된 거라서 결이 거칠고 그 다음에 윗면이 움푹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죽을 익히는 굽기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완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굽기를 해야 우리가 소화도 잘 시키면서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서 목적은 발효에 의해 생긴 탄산가스를 열팽창시켜서 빵의 부피를 갖추게 하고요. 또 전분을 알파화하여 잘 되는 빵을 베타 전분은 생전분이고요. 알파 전분은 익힌 전분이라서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빵으로 알파화하는 것이고요. 껍질에 구운 색을 내어서 맛과 향을 향상시키고 또 이스가스 발생력 때문에 효소의 작용을 해서 이제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을 익혀야 먹을 수 있겠죠? 반죽을 익히는 거에는 처음 굽기 시간의 25에서 30%는 오븐 팽창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3분의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븐문을 여시는 게 좋겠고요. 미리부터 궁금하다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오븐문을 열면 부풀지 않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셔도 꼭 3분의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여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율배합과 언더베이킹은 고온 단시간에 굽는 게 좋아서 저고단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요. 고율배합과 오버베이킹은 고저장으로 해서 저온 장시간 구우면 되겠습니다. 굽기의 변화에서 오븐 팽창은 이제 반죽 온도가 49도가 달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처음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팽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단계에 들어갔을 때 3분의 1 정도 팽창하고 그 다음 색을 나기 시작하면서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상승을 억제해서 부피를 증대시키고 있고요. 가스압을 증가해서 이제 용해된 탄산가스와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이제 굉장하게 팽창을 돕는 것이죠. 오븐 라이즈는 여전히 이스트가 이제 활동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고 부피가 조금씩 커집니다. 자, 전분의 호화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익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40도부터 팽윤하기 시작해서 56도에서 60도에 이르면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안 부풀죠. 그런데 유리수와 단백질과 결합된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전분의 호화는 주로 수분하고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물이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온도가 상승하면 끓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익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빵 속의 외부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겉에부터 익기 시작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수분 증발이 너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메마르니까. 단백질의 변성은 오븐 온도가 74도를 넘으면 단백질이 굳기 시작해서 더 이상은 이제 뭐 다른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서서히 호화되면서 단백질은 이제 구조를 빵의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백질의 변성 온도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효소 작용은 전분이 호화하기 시작하면서 효소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밀라제가 전분을 분해해서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팽창이 수월해지면서 이제 효소의 변성 온도는 이스트는 60도에서 활동을 안 하고요. 알파 아밀라제는 65에서 95도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베타 아밀라제는 52도에서 72도 사이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은 주로 빵 속으로 침투돼서 흡수되어서 형성되는 것이고요. 원인은 이제 사용 재료나 화학적 변화,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 산물에 의해서 열반응 산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이 이제 알코올류, 에스테르유, 유기산류, 케톤류에 따라서 향이 이제 더 맛있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약간 그냥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껍질에서 메일라드 반응하고 캐러멜화 반응은 아주 단골 메뉴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캐러멜화 반응은 높은 온도 160도에서 180도 정도에서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고나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일라드 반응은 껍질색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아미노산이 당과
결합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인데 150도 정도에서부터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제과이론, 제빵이론 거의 다 지금 종착역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